사실 메타버스 정의를 물었을 때 다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들도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필요할 때는 메타버스랑 게임 분리하는. 근데 이게 뭐 정부에서도 메타버스라고 해서 키우겠다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많이 배정하는데 약간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게임 쪽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면서 메타버스는 또 육성하겠다고 하는 게 네, 그런 걸 보고 이제 학회에서 이제 게임 산업 전략위 설치도 제안하셨던 것 같은데 좀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좀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게임 산업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제 차기 정부가 특히 그런데요. 게임 산업에 대한 좀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을 좀 해야 돼요. 게임 산업이 한편으로는 전 정부의 어떤 게임 산업의 언급을 보면서 조금 한편으로는 조금 착잡한 생각이 느낌이 드는 게 어쨌든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중요하다고 총론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강론을 보면 중요하다는 그걸 반영하는 정책이 별로 없고요. 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임산업 콘텐츠진흥원에 게임산업진흥원을 통합해가지고 지금 그대로 놔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산업은 본부로 남아있는데 저렇게 해서는 게임 산업을 진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부는 여전히 게임산업, 특히 이제 문체부가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원을 별도로 독립시키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마 차기 정부에 들어서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게임 지금 예를 들면 그 모순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BTS는 열광하는데 BTS는 정부도 열광하고 뭐 이제 VIP도 대통령께서도 아주 여러 번 이제 BTS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높게 하고 그러는데 게임은 왜 대단하다 생각을 안 하는지 몰라요. 게임은 이제 과거에 이제 20년 벌써 15년 이상 지난 일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중국 대륙을 석권했던 중국 전체를 지배했던 게 게임이거든요. 중국 시장 전부를 지배했던. 그게 왜 대단하다는 건 우리 역사에서 한국의 5,000년 역사에 처음 일이에요. 문화적으로 중국을 지배했던 거. 그걸 왜 사람들은 평가하지 않고 왜 우리나라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평가하지 않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왜 그걸 평가하지 않나요? 오히려 중국의 관료들은 그것 때문에 불쾌해하는데 중국 공무원들. 근데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BTS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인 성취 여기에 못지않은 성취를 한국에 게임이 있다는 걸 근데 전혀 망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머릿속에 그 망각은 있는 게 없어진 거잖아요. 네. 아예 없었습니다.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2000년대 초중반에 한국 게임이 얼마만큼 위대했던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별 감흥이 없어요 이제. 그리고 특히 게임회사는 그래요. 게임회사는 자기들이 중국 대륙을 지배했다는 걸 저도 자기들은 기억을 못해요. 정부도 못해요. 정부도 그냥 공무원 계속 바뀌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미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음악으로는 뜨고 있는 BTS나 이런 또는 뭐 영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높이 평가하면서 일단 게임의 의미를 망각하고 있다, 잃고 있다, 잊어버리고 있다, 그리고 모르고 있다. 이 상태에서 정책은 절대 안 나오고요. 그래서 그게 먼저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게임이 융복합형 플랫폼이라는 걸 자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비트코인 등등 가상화폐의 토대가 뭐냐면 결국에 한국에 가진 게임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리니지 아데나 이런 게 저는 가상화폐의 기원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또는 예를 들면 거래소도 마찬가지. 거래소도 결국 옛날에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지금도 있나요? 그러니까 놀랍게도요. 초기 창업자들 지금 현재 그 코인 거래소 보게 되면 초기 창업자들이 상당수가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를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논리가 필요 없어요. 직관적으로 알아요. 똑같다는 거. 가상화폐를 사러 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 돈 많이 벌었어요. 비즈니스는 직관이에요, 직관. 근데 어쨌든 뭐 그랬는데 근데 그런 거 우리는 다 버려버렸잖아요. 게임이라는 게 하나의 중요한 융합형, 융합형 플랫폼이라는 생각을 않고 특히 게임이 미래의 플랫폼이라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건 다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도 책임이고 게임 회사의 어떤 창업자들이나 경영자들도 책임이고. 그러면 이제 다음 정부에서는 하나는 이제 게임 산업이 얼마나 중요할 것이다라고 이제 인지를 한다면 그 다음에는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 융복합형 플랫폼이라는 걸 인지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키워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걸 키우기 위한 주체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했던 게 대통령도 뭐냐 이 청와대 내에 대통령 산하의 게임 산업 발전 특별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게임 산업으로 관련된 부처들이 또 여러 개가 흩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게임 산업에 대한 스타트업은 중기부에 있고요. 네네. 예산이 훨씬 더 많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일반 뭐 진흥한다고 하는데 문체부가 있고 기술은 또 과기부가 있고 이게 다 다르고요. 수출은 또 산자부 이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산자부는 파노가 전혀 관심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를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뭔가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 생각한다면 게임을 담당할 새로운 부처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를 들면 과기정통부가 지금 과기정통부가 해체된다면 만약에 그 과기부를 빼내고 나머지 정보통신 쪽에서도 예를 들면 통신도 어차피 컨텐츠가 융합되고 있어요. KT가 컨텐츠 회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통신까지 빼가지고 방송은 이제 따로 있지만 빼가지고 예를 들어서 게임이라든지 컨텐츠 쪽, 산업 쪽 부분을 모아서 하나의 부처를 만들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이 콘텐츠 기획부라든지 콘텐츠 미디어 기획부나 이런 형태도 좀 가능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영국의 어떤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 즉 창조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미래에 융복화 산업으로서 게임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처를 새로 만들 수도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걸 그 컨트롤 타워 개념으로 게임산업특별위원회라는 것들을 대통령 산하에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각 부처들의 정책들을 좀 조율하고 집행은 각 부처가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부처 밑에는 진흥원 형태로 그러니까 게임산업진흥원을 다시 부활시켜서 그걸 이제 배치하고 이런 어떤 3당 구조. 그러니까 대통령 산하, 그다음에 부처, 그다음에 진흥원 이런 세 개의 3당 구조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나머지 정책은 이제 거기에서 집행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의 판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지 판호 문제도 외교부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줘야 되고 또 판호 문제를 해결하려면 WTO에 제소하려면 산업부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냐면 많은 고민하면서 뭐 외교부도 만났고 그러면서 뭐 문체부도 그렇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엉켜 있더라고요. WTO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산업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산업부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스타트업 어떻게 할 거냐? 중기부가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복잡하게 얽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융복합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게임은 또 중요한 어떤 기술적 플랫폼은 AI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는 게임에서 가장 큰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넥슨 같은 경우 이야기 들어보면 소스 데이터를 한 6개월 동안 폐기한대요. 분석하고. 왜냐면 쓸 수가 없대요. 예를 들면 캐릭터가 움직이는 그 데이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캐릭터가 누구누구 만나서 채팅하고 로고를 남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사냥을 하고 뭘 떨구고 이걸 모으고 이 막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뭐 테라바이트 수준이 아니래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관도 안 되고 그래서 대략 뭐 잘 필요한 것만 분석하고 폐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산업적으로 엄청난 그러니까 이 게임의 캐릭터라는 것 때로는 인간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빅데이터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빅데이터가 없는데 국내에서 만들어낸 이런 게임 회사들 빅데이터는 다 갖다 버리고 있잖아요. AI도 그래요. AI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게임 회사들이 산업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바로 응용할 수 있는 AI를 가장 연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AI를 가지고 예를 들면 게임 내에서 캐릭터를 어떻게 지어갈 것인가. 그다음에 AI 기술은 아까 디지털 휴먼하고 결합이 돼야 돼요. 디지털 휴먼이 언제까지 사람이 프로그래밍 해놓은 것만 가지고 하겠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개인화로 이렇게 서비스가 들어가면 디지털 휴먼이 각자 개인에게 다른 답을 줘야 되거든요. 영화 허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바로 사만단가는 그 AI가 그런 동시에 몇만 명, 몇십만 명과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이슈거든요. 근데 AI하고 그래서 디지털 휴먼은 반드시 결합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 메타버스 요소로서 들어가야 되고 그게 게임의 기술로 지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최대의 약점은 뭐냐? 비즈니스 모델 없는 거예요. 결국 제페토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제페토에 대해서 그냥 좀 농담적으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동대문 옷장사. 그냥 캐릭터한테 옷 파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로블록스는 그보다는 또 영악해요. 예, 게임 유저들이 피땀 흘려 게임 만들게 네. 하고, 야 거기서 입장료 받고 환전하고 거의 환정산 비슷하기도 해요. 어? 그래서 필요할 때 이렇게 처음에 이 개발자들이 로벅스로 돈 벌면 다시 달러로 바꿔주고 이럴 때 25%인가 30%인가 환전할 때 수수료를 떼버리잖아. 이게 환전산이지 뭐예요. 근데 그건 보면 이제 오히려 제페토가 훨씬 더 영악하죠. 근데 여전히 로블록스도 적절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메타버스가 과연 이 비즈니스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현재는 그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 만드는 메타버스들이 두 가지 이슈예요. 유저도 안 모이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만들고 폐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페토 안에 서울시에 뭐 창업 공간이 거기 한번 가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들어갔는데 저밖에 없어요. 또 들어갔는데 또 저밖에 없어요. 건물은 그럴듯하게 지어놨어요. 뭐 데스크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근데 거기서 가상 공간 내에서 제페토에서 왜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캐릭터들. 예를 들면 저하고 이 기자님 만나가지고 그 제페토 안에 그 공간에 앉아서 왜 회의를 해요? 음성 대화 채팅조차도 원활하지 않는데. 그래서 정부가 만들어낸 바로 두 가지 이슈예요. 사람이 안 모인다. 그다음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방법이 없다. 그럼 뭐냐면 예산 투입해서 만들고 그냥 패요. 다 버려지는 거예요.